오늘날 네. 뭐 스승이라 가지고 그래갖고 저 주야가 그 수강생들이 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을까 교수님 그래서 전달식 좀 막내가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사진 한 번 찍어줘야 돼. 아, 이거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 찍어줘야 돼. 인증샷? 아, 나 진짜. 진짜. 이게 인증샷까지. 가기 전에 저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공부는 어쨌든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서 좀 열심히 하셔야죠. 벌써 5월달이고 이제 이론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실력이 7월달에 문제풀이 시작하면서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최고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문제 푸는 거 제가 말씀드린 문제 푸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만 외웠다고 해서 문제 훈련 안 하고 하면 문제를 실력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기본서만 완벽하게 알면 점수는 무조건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서는 아무리 알아도 문제를 안 풀어보면 그것도 훈련 안 하면 절대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제 푸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7, 8, 9씩 계속 훈련하니까 그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누가 많이 오르냐면 기본기를 많이 갖춘 사람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5, 6월 달에 이론 정리를 최대한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문제풀이 계속 반복하면 점수가 아무리 안 나와도 60점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것은 문제를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학원을 가는 학원마다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잘 안 풀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시험이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기출문제 지문이 반복되는데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 올해 시험도 분명히 기출됐던 지문들이 70, 80%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공부하러 가니, 시험 보러 가니 뭘 맞추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최근 5년, 최소한 최근 5년 거 정도는 완벽하게 알고 가야 돼요. 풀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본인 거, 기본. 그죠? 그 기본을 안 하시면 60점 맞기 힘들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기출문제 짬짬이해서 계속 풀어봐야 돼요. 반복해서. 그러다가 기출문제 5년치 풀면 언제 풀어도 100점 맞을 정도는 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 되면 60점 맞는 건 별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이제 유학집으로 가는데 교재는 4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뭐 다 그렇습니다. 기본서 있는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설명을 듣는 거라겠죠? 설명 들으시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자꾸 되새김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작업이 돼야 되니까 가능하면 뭐 교재는 뭐 유학집 볼 거 없습니다. 보면서 있다가 저랑 같이 볼 거니까 설명만 잘 들으시고 같이 대답을 하시면서 가면 돼요. 앞에 나오는 그저 조세 정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세금은 누가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라겠죠? 국가와 지자체. 국가, 지자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과세, 주체 그럽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다. 그러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얘기죠? 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했어요? 국세.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지방세 그럽니다. 다른 얘기죠? 자, 국세가 뭐예요? 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그러죠. 근데 거꾸로요. 국세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은 뭐냐고 하면 국세 대답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 대답을 하는데 거꾸로 국세가 뭐예요? 지방세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는 것처럼 바로 대답 못합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공부를 이 방향으로 한 거죠. 그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라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은 뭐라고 물어봐요? 거꾸로 물어봐 이렇게. 그럼 같은 얘기인데 거꾸로 물어보면 문제를 또 틀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문제인 거죠. 시험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물어봐?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얘를 다른 걸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 시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거꾸로. 근데 이거는 평상시 기본서만 보면 거꾸로 물어보는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맞춰야 되는데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거꾸로 가든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한 게 지방세면 지자체는 특광, 도가 있고 도가 있다 했어요. 시, 군, 구가 있다 했죠? 자, 그럼 특광, 도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했습니다. 얘네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우리의 대표적인 뭐 있어요? 취득세 있고 지방세 중에 시군구세 우리 배우는 것 중에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이게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웠죠? 등록세는 무슨 세다? 얘는 도세 및 구세금이에요. 도세 및 구세 그러죠. 구세.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세는 무슨 구를 말합니까? 여기는 말하는 구는 세법에 나온 모든 구는 뭘 말한다?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어디 밑에 있는 구?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등록세는 도 단위에서는 도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등록세 되면 누가 가져가고? 강원도 재정으로 가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전부 다 구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다 했잖아요. 다음 주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정답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왜?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잖아요. 무슨 세요? 구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요. 특광도세, 시군구세 이게 끝이 아니라 세금을 과세할 때 취득세는 특별시 전체, 광역시 전체, 도 전체를 과세 범위를 한다는 얘기고 얘는요. 시, 군, 구별로 각각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법에 합산이란 말이 이제 나오죠, 나중에. 그죠? 그럼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기본이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는 거죠. 부부지간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예를 들면 재산세에서 합산이란 말이 나왔다. 재산세에서. 그는 얘는 합산할 때 예를 들면 원주시에 토지 두 필지 있고 그 다음에 춘천시에 두 필지가 있다. 본인께. 합산한다 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산한다? 네 필지 합산한다? 아니면 원주시, 춘천시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하겠죠? 그럼 외우는 게 아니라, 왜요? 시, 군, 구세거든, 재산세가.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과세가 되니까 합산도 시, 군, 구별로 각각 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죠. 자, 종부세 낼 때는 그걸 합산하죠, 얘도. 얘는 국세네요. 얘는 어떻게 합산해요? 전국 합산입니다, 전국 합산. 왜요? 얘는 국세니까 그런 거죠. 국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합산도 얘는 지자체별로 국세는 전국 합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문제 푸는데 갑자기 합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재산세는 어쩌고 저쩌고 전국, 국내에 있는 토지를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다 이러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걔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왜? 지방세에서 뭐가 나오면 안 돼. 전국, 그 다음에 국내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지방세는 지자체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여기서 시군구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지자체, 이걸 우리가 과세주체를 한다. 얘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뭐 살림살이 하려고 걷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세금을 내는 당사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걷으면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법률로 뭘 정한다 했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과세요건 그랬습니다. 과세요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과세 대상이라고 했죠? 자, 과세 대상이란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세금을 낼 것이냐는 법으로 정해줍니다. 이 정해진 대상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모든 과세 대상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죠? 그러면 토지, 건축물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같은 게 있죠. 이것 좀 배우겠지만 취득세에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나오면 뭘 기억하셔야 돼? 얘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이 하나여 과세한다. 그리고 광어권, 어업권 이것도 원시 취득 출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임목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회원권에서 골콘 승종 요게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등록세는 대상을 정할 거 없습니다. 왜? 얘는 등기 등록 받는 것들은 다 대상이기 때문에 시험에 무릎을 잃었고.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냐? 그럼 재산세는 보유세죠? 그러면 내가 보유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돼?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죠.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무엇 중에 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는 들어가니까 부동산 기본이니까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들어가고 그리고 주택, 또 뭐 있어요?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개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나중에 언급이 되면 뭘 조심해야 된다? 이 주택은 항상 뭐다?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따로 과세하지 않고 뭐한다? 한꺼번에 과세한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기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세는 주택 얘기가 되게 많죠. 이거 한꺼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서로 주인이 달라도 한꺼번에 계산해서 뭐 안분한다 그런 말도 나오고, 겸용주택 얘기도 나오고, 다가구주택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택과 관련된 겁니다. 어쨌든 뭔 꼭 기억해라.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는다. 항상 한꺼번에 계산한다. 여기 있거든요. 자, 재산세 있다가 좀 더 많으면 뭐네요? 종부세 내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거 내시려면 그 전에 뭘 내야 돼? 재산세 내야죠.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은 이 중에 있는 애. 그죠? 그러면 얘 이름이 종합부동산세니까 뭐만 겨? 부동산만 대상이니까 일단 선박항공인 아니고, 그러면 이 3개인데 그 중에서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낸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갖고 계시면 상가를 1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물은 전부 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죠. 뭐만? 그 토지만 합산하는 거죠. 건물은. 왜? 건축물은 대상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중에 토지는 분리별도 종합 3개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얘는 종부세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요 3개만 종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때만 낸다. 우리가 종부세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부구당하고 똑같은 게 금액 기준이죠. 이걸 모르면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별도는 여러분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가지고 종부세 내시려면 걔가 얼마가 넘어야 돼? 80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 종부세는 관두고 그냥 땅 자체가 지금 내가 있는데 땅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80억이 초과된다는 거죠. 80원 아니고 80억. 80원 아니고 그죠? 80억. 그죠?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종합은 5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6억을 초과했을 때 그래서 종부세 할 때는 기준 금액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기다가 양도세는 이제 뭐예요? 토지 들어가죠? 건물 들어가 토건 부기 그랬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죠? 뭐 파생 상품 있습니다. 선물 옵션 이건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했죠? 그럼 얘는 나오면 일단 이렇게 2개의 그룹으로 가장 기본으로 나눈다. 그래서 항상 요거 4개 묶어서 가고 얘 따로 간다는 건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임차권 얘기 나오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앞에 등기된이 붙어야 되고 기타 자산의 영업권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깎아보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간만에 와가지고 막 근데 원래 오류갈 달에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뭐 1, 2, 3, 4 하듯이 막 그 세세히 설명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깎아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취득세 파트 들어가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하지만. 그리고 등록세 할 때 또 얘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많이 반복하려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명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다 생각하고 반복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따로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가능하면 많이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그 실력이 또 이렇게 해야 또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특정 파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세권이 뭐다? 납세 의무자 이렇게 돼요. 납세 의무자. 자,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그 물건을 취득한 자. 그래서 엄청 이제 사실상 취득자란 말을 쓰죠. 사실상 취득자. 근데 그럼 여러분 이 사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뭘 하지 않았다는 거.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는 안 했지만 내가 취득한 이 얘기죠. 이 말은 뜻은. 그러니까 이 말은 뉘앙스가 뭐예요? 네 앞으로 뭘 안 해도 등기를 안 했어도 네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사용수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너도 등기 안 했지만 실질적 취득자로서 뭘 해주겠다. 너한테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조심할 게 이 질문 정확히 해석을 하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누구는 납세 의무가 당연히 있다? 등기 등록 받는 자는 당연히 있는 거죠. 왜?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너도 납세 의무자는 얘기는 등기한 애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고 너는 등기 안 했어도 너도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등록세는 무조건 형식만 갖춥니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받는 자, 즉 명의자가 무조건 납세 의무자입니다. 등록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세 들어가면 저당권 설정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집 담보로 돈 빌리잖아. 그럼 저당권 설정하지. 그죠? 아니면 전세 들어갔어.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그 전세권이란 권리가, 명의가 누구 앞으로 생겨? 세입자? 집주인? 세입자죠. 세입자 명의로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잖아. 그럼 명의자가 세입자죠. 걔가 등기를 받는 애잖아.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세입자. 걔가 납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형식을 갖춘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항상 누가 기다? 보유 소유자죠. 소유자. 언제? 사실상 소유자. 언제 기준이에요, 얘는요? 매년 6월 1일 기준, 항상.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올해 재산세가 누가 낼지는 결정된 건 아니에요. 난 하루에 이상하게 올해는 재산세가 진짜 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팔아버려. 이번 달에 팔아가지고, 금배 팔아가지고 그냥 등기 쳐. 넘겨줘버려. 그럼 절대 세금 안 냅니다. 왜? 6월 1일 기준이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그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자, 여러분, 주택은 종부세 낸다겠죠? 그럼 여러분이 원주 집이 하나 있는데 왜 종부세 안 낸다겠어? 집이 싸서 그런데, 싸서 그런다 했죠. 집이 싸서. 비싸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금액이 얼마다? 6억을 초과했을 때만 내면 6억까지는 안 내죠. 그럼 얘는 납세 의무자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뭐 얘는 각각의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게 끝이잖아요.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얘는 80억을 초과하는 자, 5억을 초과하는 자, 6억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 얘는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양도세는 크게 납세 의무자 언급이 안 되니까. 이 중에서 납세 의무자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재산세고, 최근에는 취득세가 영상 나왔습니다. 그죠? 취득세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도 납세 의무자만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취득세하고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 계속 나왔고, 얘도 최근에 연장 나왔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막 몇 년씩 연장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올해는 뭐 나올 확률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항상 기본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건이 뭐예요? 과세 표준 그러죠. 과세 표준. 세액 산출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다.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네가 뭐한 금액,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인정해주고 예외가 뭐가 있고 시가 표준액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가장 기본은 뭐다? 신고하되 얘가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둘이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항상 이 금액을 과표를 한다. 사실상 취득가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인정되는 취득, 국수, 공판장, 검증해서 얘는 이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이걸로 간다. 뭐 이런 게 기본 개념이고, 등록세는 뭐 등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등기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차피 등록세 한 문제 나오는데 종합 문제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정 파트를 물어보는 건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얘는 보유세죠. 거래 금액 없습니다. 신고할 수 없죠? 누가 계산해? 과세권자가. 뭘 가지고? 공시가격으로. 근데 얘는 지방세니까 그 공시가격 용어를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을 건들까요? 시가 표준. 이걸로 계산해, 원주시에서. 자, 근데 이거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뭐인다? 예외 있다. 공정시장가의 비례는 게 있죠? 자, 근데 이 공정시장가의 비례는 다 곱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토지, 건축물, 주택. 그죠? 토건주. 이거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해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금을 100%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덜 내게 해주는 거죠. 일정 비율만큼만 내라. 근데 선박 항공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니들은 세금 다 내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몇 프로 하겠죠?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입니다. 자, 요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시라 했어?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이란 말이 언급이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고 공정시장이 나오고 얘들이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 시가 표준에 그래야 되는 거죠. 얘도 공정시장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토지의 과세 표준은 그랬는데 시가 표준에 그러시면 안 되고 토지가 나왔으니까 공정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 가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얘는 이게 다죠. 개인법인 다 이걸로 간다.
재산세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자,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종부세 내셔야 되죠? 얼마에 대해서? 전체 다 내는 거 아니죠? 4억만 내. 왜요? 6억은 왜 빼죠? 6억 그냥 안 내니까 6억까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4억. 자, 근데 얘가 과표가 아니다. 얘도 반드시 여기다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에 불과한다. 이게 만에 꼭 나와야 됩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재산세가 토지 건축물 주택이 공정시장가에 불과하잖아요. 그 종부세도 보유세잖아요. 근데 이 중에 토지하고 주택이 또 뭘 내? 종부세를 내죠. 그러니까 얘들도 재산세도 일정 비율만큼만 세금을 냈으니까 종부세 똑같이 뭘 곱해? 공정시장가에 불급해요. 차이점마다 얘들은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비율이 좀 높죠. 더 내라 그런 얘기죠. 그 비율이 얼마야? 80%예요. 예외 없는 거죠. 주택이건 뭐건 다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80%.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얘기 나오면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된다? 뒤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공정시장가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별도는 80억 공제하고 종합은 5억을 공제해주고 주택은 6억을 공제한 다음에 그 공제한 금액에 셋 다 뭘 급해라? 공정시장가액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양도세 과표는 계산 순서 꼭 기억하셔야 했죠. 계산 순서. 계산 순서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파는 금액 양도 가액에서 뭘 빼요? 경비 빼주고 필요 경비 빼주고 남으면 세금 낸다.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래서 공제해줍니다. 무슨 공제? 장기부요 특별공제 해주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마지막 공제 뭐예요? 기본공제하면 과세표준이다. 이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뭐 취득세는 일단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할 표준세율 얘기 나오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이때 가감 조정은 누구는 안 된다? 중과세는 안 된다. 그리고 중과세 나오면 내용은 세세히 몰라도 5개가 있는데 어떻게 중과세 한다? 세율은 알고 가야 됩니다. 사치성 그러면 5개 있죠. 별골, 오선주. 얘는 중과세 어떻게 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2개 나오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하고 대도시 2개가 나오면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을 하고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까지는 가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혹시 모르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등록세 세율은 이건 크게 중요하지 마시고 재산세는 세율 나오면 나중에 주택하고 건축물 얘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세는. 그러니까 주택은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면 이거 나오면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얘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장 신증서 해가지고 그 부분만 2개만 집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문제 내용을 못 맞춥니다. 토지는 작정하고 되면 안 되니까 주로 주택하고 건축물 세율을 잘 기억해요. 최근에 재산세 파트에서 이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세율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냥 이걸로 돼 있다. 뭘로?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다. 끝. 그냥 세율 물어볼 일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누진이다. 끝. 양도세는 세율이 대상에 따라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미등기는 몇 프로예요? 무조건 70.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유기간으로 가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38%. 이때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38% 조심하시고 또 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 2년 이상이면 6에서 38%인데 비사업용은 16에서 48로 간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과세 요건이죠. 이 요건 충족되면 세금을 낸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배운 게 세목별로 이 4가지 배웠잖아요. 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해서 여기다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요 산출세액을 어떻게 내니 해서 징수 방법에서 신고납부와 뭐가 있다? 보통징수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기한 내 신고납부 안 하면 무엇이 나오고? 가산세가 나오고 고지사한테 돈 안 내면 가산금이 낸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기타 특징 같은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꾸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빠지면 안 돼. 5개월 동안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들어도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는 듣는 겁니다. 몇 배는.
그죠? 그걸 꼭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힘들어도 자꾸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요건, 이걸 과세 요건이라 한다. 자, 그럼 이 요건을 충족한 개인과 법인이 세금을 냅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 내고,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많이 내건 적게 내건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세금은 내는 건 뭘로 내야 된다? 뭐니 해도 원의가치보다 해서 현찰박치기라겠죠? 자, 그거를 현찰박치기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요? 금전납부 그런 거죠. 얘가 원칙이에요. 그죠? 원칙이라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외 뭐가 있다? 세금을 뭘로 낼 수 있어? 물납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분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둘 중에요. 하나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자, 둘 중에 어느 걸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물납과 분납 중에. 물납입니다. 왜? 이거는 물건으로 세금을 내니까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무조건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분납은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되는 건 재산세 하나죠. 그리고 상속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라고 뭐는 종합부동산세 물납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개정상이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걔는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개정상 나오든 안 나오든 머릿속에 다 바뀌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건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조심하시고. 재산세는 상속세는 둘 다 물납하시려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이때 초과 금액이 재산세는 얼마? 1,000만 원은 안 된다고 얘기했죠.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초과. 그리고 1,000만 원은 물납 못합니다. 그 나중에 이거 무섭다 했잖아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건데 맞았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반 이상은 또.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왜? 아는 거 나오면 간만에 아는 거 나와서 흥분해서 틀리고 어려운 건 어려서 틀리고 찍은 거 찍는 족족 틀려. 원래 나는 찍으면 안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맨날 틀린다. 그럼 뭘 맞추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보를 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도 해야지. 뭐 100일 기도라도 해야지. 100일 기도 해가 여기다 100일 남으면 그때부터 뭐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정화수 떠놓고 성의를 보여야지. 그래야 찍은 거 맞게 해달라고. 그거라도 해야지 뭐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면 안 되고. 기도는 100일, 혹시 여기서 진짜로 나는 100일 기도 할까 하는 분들은 100일 전부터 해야 됩니다.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남겨놓고 기도하면, 그리고 시험지 보여달라고 해서 막 쓸데없이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기도는 들어줍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줘? 이렇게 보여줘요. 기도 한 만큼 보여줘. 시험지를 보여줬어. 이렇게. 됐냐? 이렇게 보여줘요. 한 100일 해야 천천히 풀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날로 먹으려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뭐든지 노력해야지 가만히 되는 게 없다니까. 그죠? 머리를 쓰고 그래야 됩니다. 찍는 것도 잘 찍어야 되고. 선천적으로 잘 찍는 사람이 있고, 태생이 찍으면 찍는 족족 틀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무슨 뭐 행운권 추첨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뭐 교회 다니건 아니면 옛날 교회 다닐 때 보면 막 그 체육대학은 아니면 막 문학제 같은 거 다니는 고등학교 때 그러면 가는 데마다 저는 안 돼요. 막 제가 이제 교회를 막 다 다녀. 그러면 한 10장 갖고 있어 안 돼. 근데 내 후배 하나는 걔는 가는 족족 돼. 일단 가면 뭐라도 하나 걸쳐와. 우리 안 돼. 그리고 우리 사다리도 잘 안 돼. 사다리 타는 것도. 사다리 아니거든. 제가 지지난주에 처갓집을 갔는데 어버이날이라 밥을 먹는데 저녁에 술을 먹잖아요. 안주를 시키기로 했는데 통닭 2마리를 시켰는데 그날따라 저기서 야 우리 사다리 타자 해서 4명이 사다리를 탔어요. 네. 거기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사다리 탔는데 내가 이제 찍으려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자기가 찍겠다고 우기는 거야. 근데 그 처갓집이라 50%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찍었어. 그래서 1번을 딱 찍었어. 1번 찍고 딱 갔는데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가자. 왜? 먼저 하자.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왜? 가니까 통닭 써있어. 처음에는 좋아했어. 나는 왜 내가 뭐 됐다고 좋아했더니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나더러 통닭을 사란 얘기잖아요. 그 2마리를 샀어. 열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그러면 우린 그 다음날 항상 점심을 먹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일 점심 내기 사다리 타자 했어. 점심값이 그냥 기본 먹으면 20만 원 나와요. 왜? 한 10명 넘으니까 뭐 먹고 술 먹으면 20만 원 나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다리를 그렸어. 조카가. 그리고 딱 그랬는데 이래서 자 또 골라. 내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1번으로 가자. 왜? 어제 1번 죽었은 게 오늘도 1번 가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을 처제가 1번을 간 거예요. 자 2번 그래서 자 그 다음 2번 누구 그랬더니 동시에 우리 와이프하고 처남댁이 동시에 2번 그런 거야. 불길하잖아.
동시에 2번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2번 동시에 해서 다른 거 골라 했더니 또 4번 그래. 동시에 둘이 또 4번 그런 거야. 끝난 거야. 내가 쎄 하더라고. 그래서 짬밥에 밀려가지고 우리 처남댁이 짬밥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짬밥이 앞서서 2번 가고 처남댁이 4번 갔어. 그랬더니 2번 하고 여기다가 우리 이름 딱 쓰는데 저기서 조카가 씩 웃어. 왜? 걔가 그랬거든. 내가 막 뭔가 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찍 죽자 그래가지고 자 2번부터 가자. 그래서 갔어. 남들은 볼 거 없어. 왜? 당첨.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막. 그다가 와이프한테 1번 가자 했더니 왜 2번 가냐고 막 그랬더니 막 그럼 뭐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처갓집 갔을 그냥 먹고 들어간 게 있으니까 져줘야지. 그래서 그 밥값을 먹었는데 17만 6천 원 나왔어요. 내가 그 전날 제가 우리 형님 위에 동생 형님 있거든요. 맞둘이 포카를 쳤어. 우리 둘이도 쳐. 그 시작해서 쳤어. 그날 18만 원을 땄었거든. 그 돈 넣고 있었는데 몰래 따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걸 또 걸려버린 거 있죠. 근데 다행히 4천 원 남았지. 왜? 17만 6천 원 내고 4천 남 88만 원이었으니까 그거 안 따서 어쩔 뻔했어. 다음 달에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 생신이거든요. 다음 달 말에 또 모이거든요. 그때 큰 거 한 번 더 하려고. 이길 때까지 할 거야. 이길 때까지. 제가 왜 승부이 있거든요. 막 지고 막 그러면 우리 죽더라도 막 이길 때까지 계속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갔을 땐 꼭 내가 선택하려고. 와이프는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자기도 양심 있으면 얘기 안 하겠지. 2번이나 죽었은 게. 그죠? 예? 기도?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내 말 들었으면 안 걸렸어. 내가 1번 골랐으면 17만 6천 원 벌었는데 그 자기 말도 우겨가지고 2번 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었어야 되니까. 쎄 하더라니까. 눈치를 잘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린 애를 잘 봐야 돼. 그린 애를 표정을 1번 하려면 1번 할까 하면 살짝 쳐다봐야 돼. 그럼 걔는 지금 지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 골면 움찔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냥 골라가지고. 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든지. 그죠? 자, 상수세는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 2천만 원. 2천 초과해요. 네? 네, 금액 틀리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분납은요. 조심할 게 재산세도 분납되고 종부세도 되고 양도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소득세가 물납은 폐지가 됐지만 분납은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묻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되는 건 재산세입니다. 이 두 개는 뭐만 돼? 분납만 된다. 자, 분납은 마찬가지로 얘처럼 기준금액이 있다 그랬죠. 자, 재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해야 돼. 초과. 얘도 초과돼. 다 초과입니다. 초과해야 되고. 종부세는 얘도 기준금액은 500만 원 초과입니다. 얘는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기간 나오죠.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고 며칠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지방세는 45일 안에 할 수 있고 국세인 두 개는 언제?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기준 금액하고 기간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툭툭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납과 분납 얘기 잘 기억하시고 종부세, 양도세, 물납 폐지됐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라. 4페이지에 거기 뭐 지금 한 얘기들 나왔는데 크게 중요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7번만 보시면 되죠. 경제적 부담에서 원칙, 금전, 납부 2번 예외에 물납이 나오는데 그 금액 나와있죠? 상속세는 2천 초과. 그죠? 재산 기본은 1000만 원 초과인데 거기 양도세 중에서 종부세 물납 폐지됐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밑에 박스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물납되죠? 1000만 원 초과 시 뭘 가지고 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때 관할구역은 어딜 말해요? 재산세는 시군구를 말하죠. 시군구세니까. 그죠?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폐지됐고. 자, 분납은 나오죠? 500초가 45일. 종부세 양도세 500초가 2개월, 1000만 원 초과 2개월. 거기만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조세의 정의다. 뭐 그렇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2번에 뭐나요? 조세의 분류가 나옵니다. 조세의 분류라는 것은 세금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걸 분류하려면 당연히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자, 기준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면 그런 얘기죠. 이거 한 거지 이거. 과세 주체가 누구요? 국가와 지자체.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그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방세 11개 있다 그랬죠? 우리가 배우는 것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방이 있다 했더니 누가 봐도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 뭐 소득세 이런 게 있고 지방 소비세, 소득세, 지방 소비세가 있다. 그죠? 초등세가 지방세. 그리고 지역 주민 그런 데 있잖아요. 지역 자원 시설세, 지역 주민이 주민세,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그죠? 담배 소비세. 애들 너무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라고 레저세 하나 거쳐. 레저세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방 그럼 되죠?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에서 11개가 지방세. 이거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그냥 느낌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 없는 애들은 다 뭐요? 국세겠죠, 국세. 그죠? 지역 주민 그러면 지역 주민 뉘앙스가 지방세 같이 생겼잖아. 그리고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그죠? 이렇게 해서 레저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부지지방세인데, 우리 교재 보면 5페이지 1번 과세주체고 1번에 국세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1세목 1세법주의라고 돼 있죠.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 뭐냐면 세목이 뭘까요? 세목을 해석하면 뭐예요? 세목이 뭔 뜻이야? 우리 세법에서 세자 나오면 다 뭐예요? 세금이란 얘기예요. 세금. 조세잖아. 세자가 취득세, 등록세, 조세. 이게 뭐라고요? 목이 뭐예요? 목록. 그래, 이름. 그러니까 세금의 이름이죠. 세목. 그죠? 그럼 뭐예요?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세목 하나당, 즉 종합부동산세 이 세목 하나에 뭐가 있다? 법이 하나씩 있다는 거, 개별법이. 국세는. 이런 얘기죠.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 법인세는 법인세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종합부동산세 알고 싶다. 그럼 법제처 들어가서 뭘 치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법 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쭉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상속세법은 상속세를 알고 싶으면 무엇을 쳐야 될까요? 상속세. 그러면 들어가서 상속세법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왜? 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쳐야 돼. 왜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무상승계죠. 둘이 비슷하거든, 구조가. 그래서 세목은 2개예요. 상속세, 증여세. 근데 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뭐라고 돼 있어? 상속세법, 증여세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국세는 각 세목별로 개별법이 하나씩 있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뭐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목은 2개인데 법은 하나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지방세는 취득세법이나 등록세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재산세법 있을까 없을까요? 법제처 들어가서 재산세법 치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 얘는 없어, 그런 거. 그 얘는 뭘 쳐야 나와? 네, 지방세법을 쳐야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세법 딱 치면 여기에 11개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개별법이 아닌 거죠. 그죠? 뭐 그런 특징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막 이 법령집 같은 게 엄청 두껍죠. 법령집이 있다만 합니다, 막. 왜? 11개가 다 집어넣으면 이만하죠. 제가 초창기 강의할 때 세법 강의하면서 내가 망세기 세법 선생님인데 집에 뭔가 구색을 갖춰서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기를 하나 샀죠. 법령집을. 지방세법 등집을. 그때 당시 거의 10만 원뿐이에요. 이렇게 두꺼워. 그걸 사가지고 책꽂이에서 뜩 꽂아놓으니까 어우 있어 보여요. 왜? 한 반은 차지해. 그냥 이만 했을 때. 그래서 사가지고 봐야 되잖아. 샀으니까 한번 싹 넘기고 바로 덮었어요. 왜? 막 글씨가 막 작아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어지러워. 막 이만한데. 볼 것도 없지. 전시용을 한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쓸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딱 하나 쓸 데가 있어. 뭐 컵라면 뚜껑 덮을 때는 뚝 덮으면 막 김이 새나갈 틈이 없어. 왜? 막 무게가 이만해. 그 용도로 썼어요. 한동안 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 왜? 이사 다니면서 어디 없어졌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와이프가 그 짐이잖아. 쌀라면 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분명히 버렸어. 왜? 저는 안 버렸거든요. 나는 안 버렸지. 와이프가 버렸는데 안 찾았어요. 잘 됐다 싶더라고요. 무게만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혹시나 나오면 국세는 이렇게 돼 있고, 지방세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거기 5페이지 2번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있죠? 그 바로 위에 보면 당구 표시 하나 있죠?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를 시군구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이거 나오면 얘가 맞았다. 요건 알고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서울시만 어떻게 한다? 재산세를 서울시와 구가 공동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서울시는 세금을 거두면 재산세 100% 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반절은 서울시, 반절은 구청에서 가져가.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가져온 그 세금 전액을 다시 어떻게 한다? 재분배한다 그랬죠? 왜? 서울시는 구청끼리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랬잖아요.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이 중에 3개 구청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고 나머지는 너무 뭐 적게 걷는 거죠. 강남 상구, 강남구 서쪽 송파구,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재산세 가장 많이 거치는 동네잖아. 왜? 땅값이 비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인데 격차가 심하니까 서울시에서 여기서 걷는 세금 반절을 걷어서 전부 다 나눠줘. 다시. 어떻게 나눠줘? 재정이 약한 구청에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걔만 그래.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재산세는 구세인데 서울시는 특별시 및 구세라 그러니까 얘 틀렸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용은 몰라도 어떻게 걷는다는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나오면 이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두 번째는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용도를 처음부터 용도를 정해놓고 걷느냐 일반 경비로 그냥 쓰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세하고 뭐로 나온다고요? 목적세라고 돼 있죠. 보통세, 목적세. 그럼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사용 용도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걷는 세금을 뭐라 한다? 목적세 그런다 그런 얘기죠. 이때 목적세는요. 국세지방세 할 때 국세가 3개가 있고 지방세가 2개가 있다 있죠. 그 국세 나옵니다. 뭐 있어? 교육세, 뭐 그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런 게 있고. 근데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죠? 지방세, 목적세 2개 있다 있죠. 뭐 그거 규제한 대로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 2개가 대표적인 지방세, 목적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골라라. 그럼 뭘까요?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골라라. 그럼 얘죠. 지방세, 목적세는 딸랑 2개인데 그 중에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가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지해 그랬더니 GGHG. 이렇게 하면 GGGG 베이비. 여기서 안 나와 걔들. 왜 안 나와? 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걔들 나이 먹었잖아. 소녀시대 애들이 지금 막 30대 다 돼가죠. 그런 애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10대 애들이 있는데 옆에서 걔들 서가지고 여기다가 따오기 치마 아직도 따오기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춰봐. 애들이 욕하지. 저 아줌마들 왜 나와서 저런데?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이름을 잘못 줬어. 왜? 소녀시대라고 쳐가지고. 지금 나오려면 뭐라고 해야 돼? 예? 성인시대? 그죠? 이름을 바꿔야 돼. 소녀시대는 절대 안 돼. 그죠? 얘들은 이제 아줌마 스타일, 거의 아줌마로 가는 거지, 단계가. 그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그렇고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우리 아버님 나를 빛난 혁자로 쳤는데 얼굴이 이렇게 빛나지가 않아. 이름대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요 2개 정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 보면 5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국세지방세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박스 바로 밑에 맨 밑에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조세는 뭐다? 지방교육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시면 되고. 뒤에서 넘어가 6페이지 3번의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전가는 뭐라겠어요? 떠넘긴다 그런 뜻이라겠죠. 그래서 얘가 조세를 다른 사람에 떠넘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직접세하고 뭐로 난다? 간접세 그런다 했죠. 직접세 간접세. 얘는 뭐라겠어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뭐라겠어요? 그 세금을 실제로 낸 사람, 요거는 법적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그런 얘기죠. 얘가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데 실제로 누가 냈어? 갑이 냈어. 그러면 둘이 일치하죠. 그럼 얘가 얘한테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진 거다. 그럼 직접세고 간접세는 얘가 내야 되는데 전가해서 의리냈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럽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시지 않지만 대표적인 간접세가 뭐가 있다? 뭐 주세가 있죠. 주세 뭔지 아시죠? 뭐 당연한 얘기죠.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내가 공부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대. 근데 참 시간 없는 사람들이 짬짬이 없는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주세를 주기적으로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 없어도 술 먹을 시간 있는 거죠. 그죠? 술은 먹어. 근데 공부는 시간이 없대. 이거 너무 내지 말고 주세 낼 때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간접세죠. 얘는 누가 내야 돼? 원래는 제조회사가 납세자인데 실제는 누가 내? 소비자라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내가 낸다고 얘기해. 그냥 내가 낸다고 하면 되지. 뭐 소비자라고 그래. 소비자. 내가 내. 그래. 내가 내. 그죠? 간접세입니다. 그 시험에서 얘가 간접세입니까? 직접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직접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요.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신분증이. 자, 거기까지 하시고 4번 인적 기술 여부에서 여기부터 쉬었다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